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최근 대구 경북 공공기관의 통폐합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흐름에 따른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구조 개혁에 나선 건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대구 경북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경북에 있는 공공기관이 통폐합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경북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25일이었죠.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산하기관이 28개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19개로 이제 통폐합하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영역을 문화, 산업, 복지, 교육, 호국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영역 속에서 좀 묶어가겠다는 건데 먼저 이 산업 분야는 경북의 경북 테크노파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경북 TP라고 그러는데 줄여서 여기에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 그리고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 그리고 이 동해안 바닷가 쪽에 연구하는 환동해 산업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북 TP에 통폐합하겠다, 묶어넣겠다는 거고. 그다음 이제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경북 행복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북 청소년 육성재단 이런 것도 이제 복지 쪽 영역으로 이제 묶어가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교육 분야에는 몇 개 있습니다. 뭐 농민사관학교도 있습니다. 경북 농민사관학교 꽤 오랫동안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해왔는데, 그리고 또 이제 교통문화연수원, 뭐 환경연수원, 인재평생교육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교육 분야 하나로 모아서 가칭 경북교육재단으로 통합을 해서 이에 대한 운영을 또 경상북도의 도립대학이 있죠. 예천에 있는데 경북 도립대학에 이 운영을 위탁하겠다라는 이제 안입니다. 그 다음 나라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호국. 호국 쪽은 이제 어쨌든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지역의 이제 독립운동과 관련된 찬란한 역사들이 있죠. 이런 것을 이제 기념하고 또 이제 개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안동에 있는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독도와 관련돼서 독도가 이제 경상북도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도 재단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도 묶어서 경북 호국 재단으로 통합해서 출범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개는 또 좀 빠졌습니다. 이제 빠진 건 어떤 게 빠졌냐면은 도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도 순수하게 보조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이끌어가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국학진흥원. 국학진흥원 우리나라 국학과 관련된 굳이 이 또한 안동에 있죠. 안동에 있는데 국학진흥원이 우리의 또 유교와 관련된 것만이 아닌 우리의 또 수천 년의 어떤 역사와 관련된 것을 여기에 많이 자료들이 수집되어 있고 국보급 자료들도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도 또 하고 있고 이런 국학진흥원은 나름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국학 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해서 통폐합 대상에서 뺐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또 기업적인 이 경영 활동을 하는 그 산하 기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뭐 택지 개발도 하고. 그리고 경북도청 신도시 만들 때 택지 개발부터 해서 이런 업무를 하는 회사고, 또 이제 경북문화관광공사 본사가 이제 경주에 있는데 이런 두 개의 기업들은 나름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해서 독자 생존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 통폐합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도 있습니다. 뭐 여성 가족 관련된 이런 연구도 하고 또 이제 뭐 프로모션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여성정책개발원도 어쨌든 존치하는 방향으로. 이유는 여성과 관련된 특히 성평등 지수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상북도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활동을 좀 하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통합에서 뺐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통합에서 빠진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뭐 줄여서 새마을 재단이라고 하는데 이 새마을 재단은 통폐합에서 빼고 전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 경북이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 경상북도이고 또 예를 들어 경북 청도의 경우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스토리가 있는데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고 어쨌든
청도의 경우는 청도군에 새마을과가 있습니다. 네. 새마을과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 청도군이 유일합니다. 동시에 청도군이 또 경상북도에 이제 소속 그 지자체고 또 광역 지자체 경상북도다 보니까 예,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는 그대로 좀 역사성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남겨두고 있고 이러한 전체의 경상북도의 통폐합의 흐름을 어쨌든 연말까지 어쨌든 이 구조 개혁 작업 차원에서 속도를 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상북도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럼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떤 기관은 통합이 되고 또 어떤 기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이 박사님은 이 통합과 유지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방금 저 얘기했던 것이 문화산업, 복지, 교육, 호구 네. 이 5가지의 카테고리 속에서 이 이름만 가지고 봤을 때는 기준을 본다면 뭐 나름 타당성은 있다. 이것을 뭐 이 자체를 좀 비판할 이유는 없다. 단 이것을 기준도 기준이지만 이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설정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그리고 이 집행군 경상북도가 이런 기준 설정부터 해서 어떤 정도의 경과를 좀 가져왔느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뒤에 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을 두고 경북도 의회에서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아마 언급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경상북도 의회라고 하는 것은 경상북도 도민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각 지역마다 도의원이 있고 그것이 모아져서 도민의 의견을 이제 수렴하고 대표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 7월 25일이죠. 경북도 의회에서 이제 경주의 지역구를 둔 배진석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번에 3선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배진석 의원의 주장을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가장 이번에 경상북도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선명한 이 반대 의견을 표출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배진석 의원이 주장하는 첫 번째는 도의회 패싱이다. 경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사전협의 절차 논의가 일체 없었다. 네. 그야말로 도의회 패싱 아니냐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앞에 또 역사를 보면 앞에 지사 그러니까 지금 이철우 지사 이전에 김관용 도지사가 있을 때도 맨 이런 거 있었다. 그때도 제가 오늘 방송 직전에 배진석 의원과도 뭐 전화로 제가 추가 취재를 좀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김관용 지사 시절에도 새출발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기관 뭐 통폐합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유야무야 됐다. 그때도 뭐 수십 개의 공공산하기관들을 통폐합하게 됐는데 당시에 천연염색연구원이었던가요? 정도 한두 개를 통합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럭저럭 지속해왔다. 자, 이번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야말로 언론 보도용 경상북도의 홍보용 아니냐 이런 것이고 그 다음 하나 또 지적하는 부분은 배진석 의원의 주장 세 번째는 첫째 통폐합과 관련된 그 당사자 기관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예를 들면은 이렇잖아요. 산업 분야의 경북 테크노파크 안에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의 산업연구원 이런 걸 묶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통폐합의 주도 대상인 기관인 경북 TP가 준비가 되었냐 이거죠. 통폐합을 해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그 산하기관 당사자가 그 기관부터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 준비 안 돼 있다. 그런 논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배진석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배진석 의원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면 협의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주 시민이 원한다면 문화 엑스포를 시민품에 돌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경상북도 산하기관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문화 관련해서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라고 하는 재단법인 조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출발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자체를 경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다시 말하면 경주시가 주관하도록 돌려주겠다. 다시 말하면 알아서 해라. 우리 경북도는 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경주에 가면 경주 엑스포 공원이 있죠.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경주 엑스포 대공원도 원래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그 부지를 절반씩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그걸 지금까지 이제 갖고 와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 조직이 이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입니다. 여기도 이제 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자체를 경주 시민이 원한다면 가져가세요.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경주 시민이 봤을 때는 아니 지금까지 우리 경주 땅에 경주 이름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국제가사도 많이 했어요. 뭐 경주, 뭐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그다음에 그 터키 이스탄불 앤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 속에서 또 이제 경북도 현합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그 국제 이벤트가 정말 경주 시민 그리고 경상북도민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유용했느냐라는 비판도 있기는 했으나 어쨌든 이제 와서 이것을 경주문화엑스포를 경주에 돌려주겠다라는 것은 꼼수 아니냐. 무슨 꼼수냐. 경상북도는 이리저리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에 경상북도청 소속 공무원들 파견을 또 많이 나가 있어요. 인력도 파견돼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거 손 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경상북도로서는. 그 경주시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사전 논의도 없었다라는 것은 또 이제 또 따라가는 비판이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공기관 통폐합에 반대하는 경주시 의회 입장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경주시 의회뿐 아니라 경북 콘텐츠진흥원에 입주한 기업들도 이 통폐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좀 압축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경북 문화콘텐츠진흥원 정확하게는 뭐 역시 안동에 있습니다만 이제 문화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보통 문화재단이 있고 또 경북의 경우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따로 있는데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경북 문화콘텐츠진흥원을 경북문화재단에 이제 통합을 하겠다는 건데 이랬을 경우에는 이 역할에 문제가 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사실은 문화의 어떤 그 이 4차 산업혁명과 결합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뭐 우리가 사물 인터넷, AI,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뭐 로봇 이런 걸 결합해서 문화를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뭔가를 창출해내는 그런 거 여기 또 관련되는 기업들도 많아요. 경상북도에 수천 명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이 문화 콘텐츠 진흥원 안에서 사무 공간은 비록 적다 하더라도 좀 좁지만 여기 입주해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뭔가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문화재단과는 다르다. 순수 문화예술, 순수 문화적인 것을 지원하고 만드는 문화재단과는 이건 다르다. 그럼 우리가 갈 데가 없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초지자체도 웬만한 문화재단 다 있습니다. 뭐 각 시군마다. 그러한 작은 기초지자체에서 문화재단을 하는 것은 일반 순수한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그다음 이런 이제 문화산업적인 거 다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뭐 따로 나눌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도단에서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별도 존치는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대구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 의회가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홍준표 시장의 공공기관 구조 개혁이 시작됐는데요. 관련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대구는 이제 18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이제 11개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대구에 어쨌든 이제 도시철도가 있잖아요. 도시철도 지하철 관련돼서 있으니까 도시철도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묶어가겠다. 하는 거.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대구만 또 문화, 관광, 예술 관련해서 별도의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대구 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하는 큰 조직소에 다 묶어내겠다.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 또 이제 여성 청소년 복지 관련해서는 또 이걸 통째로 하나 묶어서 이제 대구 행복진흥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이제 묶어가는 거 외에 전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구의 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 DIP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 이런 경우는 이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조직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의 협의 그리고 그 승인 없이는 함부로 이 법인 자체를 해산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무턱대고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일방통행식 통폐합이다라는 비판을 좀 받아오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이번 구조 개혁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구시 의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들러리 신세로 전락했다는 반응이 있다는데요. 이거는 뭐 이런 거죠. 이제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네. 너무 한쪽 정당의 몰표가 돼서 너무 그쪽만 독식이 되면 네. 그야말로 거수가 될 거라는 거 뭐 예측은 했죠,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들어낸 이 통합안에 대해서 이제 조례로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걸 이제 대구의 이 시의원 전체 32명인데 네. 32명 중에 31명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저 시장 역시도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의원 31명이 자발적으로 조례를 발의해서 압도적으로 찬성을 네. 시켜준. 그러니까 이제 거수기 소리를 듣는 거죠. 네. 이것은 이런 상황이면 보통은 이런 통폐합을 안을 낸 집행부가 조례를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회가 이제 심의를 해서 네. 그걸 이제 의결을 하는데. 네. 시의회가 미리 알아서 이걸 한 일주일 만에 사전 뭐 충분한 상임위의 심의, 심사, 토론 없이 네. 아주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 입장에 봤을 때는 아주 일사불란하죠. 네. 그러나 네. 반대 입장에서 좀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의회 독재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그건 뭐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비판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주장인데 이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뭐 중앙부처 얘기를 조금 가져가 보면 네. 이제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대표적으로 국가직 공무원이랬든 지방직 공무원이랬든 어쨌든 전체 공무원 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네. 유지하겠다. 뭐 줄이면 줄였지 늘리지 않겠다. 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뭐 공무원 너무 늘렸다. 뭐 젊은이들 고용 창출 공무원 늘리는 걸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국가의 재정을 생각하고 또 이 국가 세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네. 지나친 공무원 늘리기는 하지 않겠다는 자체를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요. 노는 공무원이고 또 그 부서는 열심히 일해요. 사람 모자라요. 네. 뭐 특히 경찰, 소방 이런 쪽, 뭐 특히 이제 가장 대표 소방 쪽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정직 공무원 안에서도 사회복지라든지 현장 공무원들은 늘 이 과로에 시달리고, 뭐 자살하고 젊은이들은 들어왔다가 공무원 입직했다가 또 바로 사퇴하고, 네. 그 고강도의 그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이런 경우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총량제 안에서 줄인다는 거 이런 것들 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 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보건 의료 관련해서는 오히려 늘려야 된다는 우리가 피부로 절감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줄이고 통폐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한 번쯤은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한 번쯤 이거는 좀 전문가 중심 그리고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그렇다면 이 공공기관 통폐합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짧게 의견 한번 주시죠. 네, 먼저 이제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또 경북도는 도대로 의회와 먼저 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저는 협의를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런 그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건너뛰다 보니까 의회 독주의 소리가 나고 의회 독재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패싱 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논의 절차를 좀 가져가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